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경기 침체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긴축의 여파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3만을 깼죠. 연저점을 경신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좀 밀렸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어느새 2230선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00선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오늘장 연저점까지 경신이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서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급락하면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현재도 코스피는 2.5% 넘는 하락폭을, 또 코스닥은 4%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두 조합은 또 오랜만이네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8개의 종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진표부터 공개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입니다. 둘 다 전기차와 관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요, 인플레법 대응을 위해서 캐나다 광물업체들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락 중이긴 하지만 오늘 낙폭을 빠르게 좀 줄이면서 선방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요, 미국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서 현대차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가파르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이 빅네임들의 대결이 어찌 될지 1라운드를 주목해 보시고요. 네, 2라운드 올해 시장 주도주로 꼽히는 태조 이방원 가운데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태조 이방원 중 방산에서 한국항공우주, 태양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 등 해외 신규 수주 증가로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첨단 소재 일부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태양광 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주주 가치를 외면한 물적 분할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잠시 후 2라운드를 기대해 주시죠. 네, 바로 이어서 3라운드 보겠습니다. 정체성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두 종목이죠. 게임주인 네오위즈와 제약바이오주인 셀트리온의 대결입니다. 먼저 네오위즈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최근 목표가 상향 리포트,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NFT 사업 기대감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장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셀트리온, 항암제 개발이라든지 트룩시마 소송의 승리,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에도 최근 주가는 계속 좀 내려왔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요, 램시마이스 씨와 관련한 유럽발 낭보가 전해지면서 이렇게 힘겨운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오위즈와 셀트리온의 대결,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결도 다르지만 오늘장에서 흐름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두 종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현대해상은 기준금리 상승폭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손해보험주들이 금리 상승에 수혜주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상승하고 있죠. 현대미포조선은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서 조선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조선주들의 하락폭이 큰 가운데 현대미포조선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대진표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8강의 1라운드는 먼저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코스피 시총 최상위에서 등극해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 올라와 온 김에 저희가 시장 얘기 좀 먼저 풀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연저점 경신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정말 많이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특히 앞자리가 6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도 8월 고점에 비해서 12% 정도, 그렇죠. 코스닥은 16% 정도 이렇게 지수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체적인 종목들 가운데서는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종목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진단해 드리기도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시장 상황 정말 참혹한 수준인데 이 종목 교체가 의미가 있는지 어떤 대응이 지금 의미가 있는 시장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목 교체는 의미 없는 예. 양증시 구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시총 대형 종목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50까지 한번 보니까 그나마 SK, KT, 통신주들 그 종목은 조금 이렇게 흐름이 그나마 좀 맞춰지고 그렇더라고요. 있고. 방어적인 종목들이. 예, 방어적인 우리가 경기 방어라고 불리는 종목들 외에는 다 오늘 파란색으로 다 한번 물결을 치고 있던데 저는 이렇게 의미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예. 제일 빨리 또 예컨대 또 추세가 전환되면 또 일단 대형주 위주로 해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야.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개인 투자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나마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를 담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는 여기서 버려야 되는 카드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 해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해지 예. 측면. 네. 그러니까 진입 구간을 봤을 때 지금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그렇죠. 고물가로 인해서 보험주나 금융 쪽은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ETF 관련된 코덱스 인버스 섹터 같은 경우, 인버스. 인버스 섹터 같은 경우도 진입 구간으로 저는 짧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해치 측면입니다.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투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방어적이든지 네, 아니면 역으로 보든지. 역으로 보든지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우리 개인 투자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내가 근데 대형 종목들이고 괜찮은 종목들인데 앞으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돼 있는 데서는 저는 약간 보수적인 시점도 말씀할 수 있고 네. 지금 출매를 할 수 있냐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뭐 평단가를 조정을 해서 일단 나와야 되냐 할 수 있는데 다들 지금 그거 보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도대체 지금 바닥인 자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추가 매수도 망설여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4월 달에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한번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예. 2,500까지도 한번 올라왔을 때도 보면 제일 빨리 왔던 게 2차 전지였었어요. 네. 자동차 그렇죠. 관련 네. 섹터들이 같이 올라주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이 계속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를 맞춰야 되냐?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 지금 이 시점에는 그냥 보수식 그냥 관망이 제일 우선이고 일단 관망. 예,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 지금 9월이 하필이면 말이 뭐가 있냐?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아, 금방 돌아오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악재가 나왔다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 시각으로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답이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따뜻한 쉬어야죠. 곳에서 휴식해야죠. 휴식해야죠. 지금, 예. 지금 시장에서 휴식하는 구간이지. 아, 휴식이다. 여기서 빨리 어떻게 나은다고 뭐 많은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기보다는 네. 오히려 휴식을 하면서 뭐 안정을 취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망으로 보자. 네. 관망으로 보자. 일단은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시점. 일단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네. 일단은 또 항상 왔듯이 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진짜 실제로 이 옥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나마 그때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가능성 로봇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직 2차 전지 관련된 완성차 섹터들하고 저는 부품주, 네. 부품 수혜주들이 아직까지 조금 많이 좀 남아 있다고 좀 봐지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사실 하반기는 게임주랑 바이오주를 좀 크게 봤는데 네. 이게 시장이 이제 안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하반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조짐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옳다 그렇다고 판단은 사실 못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완성차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 이런 종목으로 해서 좀 가대 납부구 하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섹터, 에너지. 그다음에 정유 관련주도 왜냐하면 정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단 배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WTI 지금 원유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어차피 또 하반기 되면 천연가스 또 섹터가 올라가고 하면 또 동반 상승 여력이 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네. 지금은 그냥 대응의 그냥 시각으로 그냥 관망하자.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구간은 섣부르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지켜보시다가 그나마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그런 섹터, 로봇이나 뭐 완성차, 에너지, 원자재 관련된 쪽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처럼 정말 관망세를 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포트의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는 네. 말씀은 똑같이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중에서 또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드린다면 네. 다들 정말 고민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최소한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이 재료로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테마적인 종목들이죠. 그런 네. 종목들을 못 빠져나오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다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과감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그 테마적인 움직임이 뭐 전쟁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곡물 그쪽은 아직까지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동원령 그 자체가 지금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쟁과 관련한 그런 이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방산 쪽은 저는 그나마 좀 증시에서 버텨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악재로 불러일으킨 그런 환경을 제외한 테마나 섹터에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 그거는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정말 빠르게 차익 실현 그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소위 제가 말하는 거는 재료로 의해서 네. 이 주가가 움직인 펀더멘탈이 조금 부실한 종목들은 좀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신다면 저는 떨어질 때 담아야 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네. 로봇 그리고 앞으로 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를 우리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2차 전지가 그래도 제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담아볼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저희는 결국엔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신호를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경기 회복 신호를 말하는 순간 그냥 욕만 먹을 뿐입니다. 네, 지금 전혀 경기 회복 신호를 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이 점점 더 사라지는 국면입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고용이 이제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이 죽고 나서 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 딱 정점의 거의 구간에 전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구간의 기간이 저는 좀 더 길어진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서라도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올해는 일단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은 그거라도 기대를 해보는, 예를 들어 8월달 같은 그런 증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단기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 회복 신호를 저희는 기다려서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잡아보는 그런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보기 참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얘기 이쯤에서 좀 접어보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8강의 1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의 대결 LG 에너지 솔루션 대 현대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느 종목이 나은지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로 네.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현대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저는 LG 엔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현대차다라고 봐주신 이유는요? 일단 완성차 일단은 집약체 일단 선두주자고 전 네. 세계 탑 3에 드는 판매 실적과 일단은 수요를 갖다가 일단은 만들 수 있는 종목 군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북미 시장과 미국 시장에 어쩌면 지금 이로 인해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겠지만 일단 현대차를 일단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진입하려는 구간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캐나다 지금 뭐 미국만 하지만 캐나다도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퀘벡주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미국도 있지만 캐나다 쪽도 수요에 관련된 어차피 그럼 캐나다 국경을 왔다 두고 있겠지만 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북미 시장은 다 같이 바스켓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대차가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슈도 제일 많은 부분이지만 제일 저평가됐다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도 뭐 주가가 뭐 그렇다 좋지는 않은데 일단 조지아주 주지사가 일단은 먼저 일단 이에 대해서 상원한테 알려서 지금 우리 조지아 주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할 것이고 이제 연방 정부의 차원으로서 일단은 대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현대차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름을 한 네임밸류를 올리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이 일단 합리적인 국가예요. 예. 이익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뭐 이렇게 주지사가 나서면서 상호연과 정부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일자리 수요와 지역의 발전 가능성 그런 것들 다 좀 주시해 보면 예.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일단은 주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주요 종목들 뜯어볼 텐데,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시장 반등 나오면 현대차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는데 네. 이런 고환율 시대에서는 좀 현대차 같은 종목이 좀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네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경기 그 수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동차도 결국에는 소비재거든요. 네. 소비재라고 봤을 때 이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보복 소비 심리 그리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네. 그 보복 심리가 있었는데 소비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것까지도 조금 뭉개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와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호조세를 보이지만 이 전기차 시장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결국에는 성장을 해야 될 산업이고 네. 그 안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즉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네. 저는 오히려 좀 계속해서 담아볼 수 있는 저가에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는 네. 이 자동차 전반적인 소비 수요에 조금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단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또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강달러 현상 때문에 원자재를 구입할 때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저희는 이렇게 떨어질 때 어쨌든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종목으로 담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무거운 종목들 가운데 승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지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당히 박빙의 대결이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차 항상 강조해 주시던 종목인데 오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많이 떨어져서 목표가는 좀 짧게 원래 20만 원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 19만 원을 좀 돌파해야지만이 현대차의 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횡보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이 대형주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올라가면 주가의 흐름도 지수도 올라간다는 점이기 때문에 현대차 아무튼 횡보에 따라서 시장 흐름 다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19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조금 시간을 두고 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당분간은 좀 횡보할 것이라는 그런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19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산주와 태양광 관련주가 붙었습니다. 방산주의 대표주자 먼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와 있고요. 최근은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오늘장 특히 사업구조 개편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분할 소식이면 최근 장에서 주주들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솔루션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이 두 종목이 다 어찌 보면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크게 이렇게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나는 한국항공우주가 워낙 지금 낙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정성 있는 거는 하나솔루션이 저는 오히려 인적 분할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 1대1로 나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더 높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낙폭이 조금 많이 떨어진 한국 항공우주가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항공항공우주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이 두 종목이 그나마 이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방산이고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쪽. 네. 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종목들 중에는 제일 저는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한국항공우주를 골라주셨고요. 네. 자,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어뜻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게 기업 분할 소식, 사실 최근에는 이 분할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주들이 좀 학을 떼는 그런 네,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주주들의 원석이 하나솔루션 쪽에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담감일까요? 저는 이렇게 일단 이게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라는 다시만 하더라도 좀 그나마 예. 좀 안정성이고 지금 하나 작년에는 효성이 조금 주가의 전체적인 기업적인 전반적인 이 자회사들이 많이 올랐다면 올해는 하나가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이 어려운 악재수도 많이 그렇죠.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실은 해야지만이 하나가 체질 개선이라든지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지주사의 방향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어찌 보면 3분기 끝나는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고 좀 봐지고요. 존속인 일단은 하나솔루션과 이제 신설이 이제 하나 갤러리 이제 갤러리아로 우리 명품관이나 백화점 맞지 않습니까? 이제 비율로 이제 나누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는 조금 한번 이렇게 날리는 어찌 보면 매도 물량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 저는 그래도 하나솔루션의 원래 파워가 제가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네, 워낙 또 맞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항공 우주와 두 개 상당히 좀 애매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주가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이 금방 또 네. 올라갈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낙폭 가대인 또 항공우주는 네. 지금 일단은 수주 장고들이 많고 폴란드 또 FA50도 또 관련된 또 회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또 계속 또 공급도 시행적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봤을 때는 모멘텀적인 부분에 봤을 때 둘 다 좋아요. 네. 다 좋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다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고 네. 워낙에 단단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담이 좀 적은 구간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네, 김용우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나 좀 낙폭 과대주를 고르신 걸까요? 한국항공우주는 네. 사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렇게 과대낙폭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정말 많이 솟구쳤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올라간 만큼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한국항공우주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지금 푸틴의 그런 동원령 때문에 오히려 전쟁 관련주 방산주들은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또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도 그렇죠. 이 전쟁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또 부각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됐거든. 지금 푸틴이 동원령을 발동을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반대 운동, 자국민들도 지금 다 도망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특히 이제 핵 관련한 얘기들이 되게 글로벌 정세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휴전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시 봐야겠지만 지금 푸틴의 그런 고집을 봤을 때는 좀 더 전쟁의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 하지만 이 휴전에 대한 카드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조금 거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 조건을 깔아드리고 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비어있는 그 항공물자들을 전쟁 물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네. 발빠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항공우주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에 발전을 해야 되는 산업 중에 저는 우주항공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두 기업이 굉장히 라이벌 구도를 가면서 협력 구도로 가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제 UAM 관련해서도 네. 같이 네. 또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아요. 기대감 나올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재료가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네.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굉장히 또 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은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태양광 쪽에 지금 분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갤러리아를 인적 분할로 하면서 태양광 산업을 좀 집중하겠다. 네, 집중하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뜻이더라고요. 있는데 네. 뭐 주주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죠. 하나 갤러리에 어쨌든
그 모멘텀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왜냐하면 내년에 또 상장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을 하나 갤러리아를 보고 투자를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비중을 쓰겠죠, 굉장히. 네, 물리더라도 태양광을 보고 투자했다가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지배구조가 오히려 저는 기업가치 긍정적으로 적용을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네.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번에 IRA 감축법의 가장 큰 수혜자 어쨌든 미국에서 엄청난 태양광 모듈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하나솔루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네. 지금 이 두 종목을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담아봐도 나쁘진 않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추천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솔루션이나 기술적인 차트적인 자리에서만 예. 들어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솔루션 뭐 대결이라기보다는 둘 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시청자분들은 과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을까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도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화솔루션이 시청자들의 선택 조금 더 받았습니다. 54% 득표를 했고요. 자, 그렇지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한국항공우주로 의견 일치가 됐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를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관해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저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초록선이 61일평이거든요. 61일평이 종가에 맞닿을 때 저때부터 매집을 분할 매수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떠실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목표가 55,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주인 네오위즈 올라와 있죠. 최근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실적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NFT 이 사업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늘장 램시마이스 관련된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 대비 선박해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와 셀트리온, 게임주와 바이오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간에 일단 결이 너무 다른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사실 둘 다 하반기 때 게임주와 바이오 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피해 거짓인가요? 그 뭐 재료를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셀트리온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으로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 최일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오늘 아침장 보니까 뭐 네. 게임주 보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맞겠지만 뭐 데버시스부터 시작해서 네, 네. 리메이드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침에는. 오늘 상당히 네. 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 그래서 이제 개별 장세구나 그냥 올라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셀트리온이 그냥 좀 빠지더라도 네. 지금 그래도 오늘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거의 뭐 똑같거든요. 거의 뭐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셀트리온을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이렇게 셀트리온을 골라 주셨거든요. 자, 그럼 일단 김영호 전문가께 여쭙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네오위즈 이 대결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게임주와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 때 그래도 좀 개별적으로 장세를 끌 수 있는 네. 그런 재료이다. 딱 꼽아주셨던 게 딱 이 두 그렇죠. 종목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침체 구간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수요가 저는 살아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사실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엔터 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매니아층들 수요가 소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그런 둔화 구간, 네. 침체 구간에 오히려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경기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예. 구간이기도 하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게임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도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기 둔화 구간에 오히려 그쪽에 집중을 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도 나쁘진 않다. 특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NFT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결국에 NFT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는 섹터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세계관이 발달을 하면서 결국 NFT가 이제 토큰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NFT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근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금 올라갔다. 네, 라고 맞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셀트리온의 종목을 아래서부터 좀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네. 두 종목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고른 거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네. 이렇게 탑픽으로 탑 섹터를 고르기는 좀 그렇다. 게임주나 제약바이오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이거를 분산을 해서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네. 저는 그렇죠. 집중을 하기 원하는데 네. 저의 우선순위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2차전지나 방산 로봇 이쪽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이 게임주나 제약바이오 이쪽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기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두 종목은 지금까지 고금리 상태, 그다음에 매출액이 네. 나오지 않은 현금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두 개가 되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안 당장 나오고 보이는 게 있는 거. 없으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네. 특히 이렇게 R&D 같은 연구개발 같은 어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 확보가 제일 절실하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뭔가 흥행이 되고 히트가 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NFT를 계속 연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이게 제일 큰 모멘텀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금 뭐냐면 코인 시장들은 계속 하방으로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게임주들은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계속 이슈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부분 두 개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누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일단 우리나라 또 최고의 일단은 또 회사다 보니까 또 유럽에서 또 여러 가지 호평부터 시작해 효능과 또 편의성에서 또 많은 또 인센티브적인 발언부터 시작해서 또 그 수주에 대한 또 추가 수주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는 좀 특이한 맞습니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셀트리온이 한 표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셀트리온 골라주셨고요.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잠시 확인해 볼게요.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오위즈와 셀트리온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 네. 오늘 종목들이 워낙에 각 섹터를 대표하는 그렇죠. 굵직한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승부가 참 어렵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래도 역시 두 분 전문가 의견과 마찬가지로 근수와 차이로 승리 가져가게 됐고요. 셀트리온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오위즈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오위즈는 39,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신규 매수는 저는 추천은 개인적으로는 못 해드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39,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온통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의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해상 그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보험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태조 이방원에서 원전 빼고 다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를 대표해서 오늘 현대 미포주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해상과 현대 미포주선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저는 강한 약속들에서 현대해상은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놨는데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대 미포주선? 네, 현대미포조선. 알겠습니다. 그 이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들어보겠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현대해상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 미포주선을 골라주신 이유를 어떻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목표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표 나이 때문에 예, 예, 별로 예. 왜냐면 또 그다음에 뉴스플로 많이 보험 금리 인상이면 많이 보험이라든지 나오죠, 네. 이렇게
우리 말 금융 쪽을 봐라 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은 좀 잠재적인 이 조선 시장이 어찌 보면 저는 잠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현대미포 자체가 워낙 수주적인 부분과 현대중공업과의 또 뺄 수 없는 또 기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배도 자율주행 배가 이제는 앞으로 현실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 배를 주로 건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정부의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어차피 기간만 들어왔다 보니지 크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종목이라 좀 봐지고요. 지금 여기 어려운 가운데도 또 컨테이너선 또 1400 TU급도 네, 하나 또 수주 4척이 또 계약을 수주 계약도 했고 네.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선주사들이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중남미부터 시작해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또 우리 배들이 또 많이 가게 되면 또 기간이 또 바뀌어지는 구간, 우리 보면 LNG에서 다시 이제 암모니아라든지 수소, 아까 자율주행으로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큰 좀 무게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뭐 두 종목 다 뭐 5%, 6%대 거의 아침에 올랐다 다시 빠졌거든요. 네. 빠졌는데 그냥 긴 기간으로 보더라도 현대미포조선은 충분히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는 최고 제일 빠른 조선주라서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조선으로는 또 최고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일호 전문가께서는 조선주로 한 표 던져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현대해상 골라주셨는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선이 낫지 않을까요? 조선은 일단은 LNG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뭐 여름에 냉매제에 대한 원료로도 뭐 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많이 수주를 대부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주 잔고가 많이 이미 좀 풀 포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보험주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예. 결국 손해보험 회사거든요. 손해보험 회사고 물론 활동량이 지금 또 많아지긴 했지만 경기 그런 구간 그런 코로나 이후에 경기 이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비 구간을 지나서 다시 경기 침체로 간다면 손해보험사에서도 지금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모멘텀이 전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현대해상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그렇죠. 예. 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떨어진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 저는 네. 그나마 현대해상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해상과 현대미포조선의 대결은 한 표씩 일단 받아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좀 가려집니다. 자,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들 선택이 이번에는 좀 쉽게 났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확실히 승리를 챙겨가게 됐고요. 현대미포조선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조선이 2배 정도나 또 강한 선택을 받았네요. 예. 네, 그럼 현대해상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일단 34,000원 정고점 부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딱 예. 정고점 터치를 한다면 딱 수익 실현 구간 나오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지금으로서 전고점 다시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돌파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터치까지는 할 수 있지 터치까지는.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34,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드디어 4강으로 왔습니다. 4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2차전지와 방산의 대결입니다. 워낙 또 시장을 주도하는 강한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차전지에 바로 대장격인 LG에너지솔루션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방산에서는 마찬가지로 대표주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와 방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2차전지와 방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둘 다 너무 강한데요? 그러네요. 너무 강하죠. 예. 근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공장들이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군데.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애리조나에도 지금 내후년에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뭐냐 오하이오주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여러 군데예요,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상해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테네시주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세 군데인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발표가 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공장 부지 선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그걸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현재 시장의 대안으로 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도 LG 엔솔을.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강력한 또 신뢰감을 두 분 모두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이 한국항공우주 방산에 대한 뷰도 확실히 뭐 여전히 강력하죠, 그렇죠? 왜 강력하냐면 예. 저 KF-21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의 형태의 좀 잘 만들어진 전투기인데 지금 지금 영토 쪽이나 바다 쪽이 남중국 현해에서 또 이렇게 석유가 있기 때문에 네.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거기에 좀 약간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또 KF-21 같은 전투기를 빨리 이제 좀 사기 위해서 타진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아까 그때도 언급했었지만 지난주 이제 그거 예. 했지 않습니까? 그 일산에서 네. 또 방산 또 박람회를 또 관련된, 했고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예를 들어 드론 관련된 것도 있고 민간이 합동해서 만든 최첨단 무기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방산은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도 되게 높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했냐면 네. 이 내연기관과 2차 전지의 이게 편차 속도가 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은 내연기관이 기본적으로 하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그냥 핸드폰 자체가 컬러폰에서 그냥 흑백폰 바뀌는 것처럼 금방 빨라지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저가 2차 전지, 그 다음에 네. 국내 전 세계 최고의 또 2차 전지가 맞붙은 한판에 어찌 보면 전 세계 시범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메르세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짜리 저가 전기차가 나왔는데 네. 그 동네 마트 수준인데 충전하면 또 별로 타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그래요?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차값에 이제 뭐 억이냐 2억이냐 어쩌면 금액도 프리미엄으로 나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예. 2차 전지가 자동차 브랜드에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어찌 보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은 아까 가장 먼저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종목 섹터들이 또 에너지, 아니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신 걸까요? 시장에서 베스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베스트 선택이라고 보고 지금 침체 구간에 있어서 뭐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떨어지는 수치만큼 전기차에 대한 그런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현대차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린 게 예. 현대차는 어쨌든 자동차 완성차를 파는 업체잖아요. 내연기관 같이 끼고 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이렇게 소비가 줄어든다면 타격을 받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캐파가 커진다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주가도 저는 방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어쨌든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나마 IRA 감축법에서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저는 이제 시장에 따른 그런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래에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은 저는 LG 엔솔이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전히 공급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국가 업체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양해각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탄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산화 리튬에 대한 그런 이 공급망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도 저는 LG 엔솔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장의 베스트 선택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네, 같네요. 그러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만장일치로 결승전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55,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모멘텀을 더 이어서
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거를 이끌 수 있는 재료는 저는 항공우주 쪽이 엄청나게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5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제약바이오 대표 주자죠.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후 이제 게임주를 누르고 4강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최근 주도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조선주, 그중에서 현대 미포조선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와 조선주의 대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의 비교 우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과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전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셀트리온 의견을 좀 나뉘게 됐는데요. 자, 현우 전문가님 조선주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좋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역시. 왜냐하면 중형 수주 운반, 석유 운반선을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일단은 뭐니 해도 해운 항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한다 하지만 1%도 채 안 됩니다. 100이라는 수출입을 한다고 해서 1%도 안 되는 게 일단은 모든 게 다 배로 가기 때문에 해운이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되게 어찌 보면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봐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미포조선과 일단은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발틱 해양 같은데 지금 기존의 벙커시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으로 가진 배들은 이제 진입을 못하는 구간이 됩니다. 탄소 제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배들의 엔진들을 계속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사들이 기관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성장성의 가치성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현대 미포조선이 더 우위를 앞선다고 저는 봐지고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대안이 또 있다. 대안 없는 종목하고는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눌 가치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가의 흐름이 그래도 셀트리온이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 보여지만 그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현대미포조선이 당연히 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인호 전문가께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셀트리온 가주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거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지금 이미 꽉 찼고 거기 있어서 지금 그 기대감은 좀 선반영 다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히려 셀트리온이 저가 배수의 기회로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매집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워낙 또 말썽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고 그만큼 차트에 악성 매물들이 많이 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큰 만큼 웬만한 재료로는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자체는 저는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외국에 대한 그런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전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과 현대미포조선 한 표씩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결승에 올라갈 종목을 가리게 됐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셀트리온 목표가 19만 원 일단 잡도록 하겠고요. 일단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결국 이 파이프라인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좀 매출을 극대화할 때 그때 좀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1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결승전에 올라가는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강한 종목분들끼리 맞붙었습니다. 2차 전지와 조선의 대결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의 대결이 오늘장 결승을 장식하게 됐는데요. 결승전에서 최고의 미인주가 될 종목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의 미인주는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쉽지 뭐 않군요. 쉽지는 않죠. 근데 미인주라고 따지면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고요. 자, 이 김여구 전문가의 선택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앞서 발언을 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역시 김여구 전문가께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은 2차 전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2,300을 지금 무너지고 지금 계속 끝없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일단 되살아나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거래량 수급이 제일 커야지만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올라갈 거 예상되고요. 예. 지금 북미 지역,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특징이 지금 현지 공장들이 대부분 보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SK온이라든지 지금 삼성 SDI, 그 다음에 양극재예요. 양극재 회사.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지방만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외 나머지 음극재 이런 종목도 대부분 국내에서 대부분 만들어서 대부분 지금 아직까지 들어갈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일 비싼 어찌 보면 뭐 소재의 제일 비싼 어찌 보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모였다는 점에서 일단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일단 2차 전지가 올라가야지만이 좀 주가의 펌핑을 한번 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도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는데 네. 이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는 네. 아까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고 결국이 LG 엔솔이 전 세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SK온, 삼성 SDI도 있지만 네. 여전히 1위에 대한 자리는 불안하다. 거기다가 확연한 점유율. 네, 맞습니다. 그리고 LG라는 그런 뒷배를 안고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두 2차 전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또 어땠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거 압도적으로 네. 오늘 승부 중에 가장 그러네요. 간단했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미포조선 8대2로 누르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아주 가뿐하게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고의 미인주 은세껏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상대인 현대미포조선을 누르고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현대미포조선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도 한 6.7% 정도 일단은 오늘 장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니까 일단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목표가는 12만 원, 단기적으로 12만 원을 먼저 잡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일단 조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뭐 제로 탄소가 이제 없이 바다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지구 환경을 만드는 게 전 세계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출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사들만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꼭 아시면서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도 꼭 한번 아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조선 사업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미인주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관에서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 50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대낭폭이 나오는 구간일 때 저는 계속해서 지속 매수를 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61평이 닿는 그런 구간부터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면 결국에는 그 이상의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실적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에 전기차 시장이 캐파가 커져가면서 이 실적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전문가 두 분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죠. 과대 낙폭 구간에서 50만 원의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